압박 그리고 박지선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옷이 조금 뻔뻔하죠. 날씨가 추워서 조금 동여매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좀 동여맸더니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많이 춥네요. 많이 추우시려나요 다들? 아이고 갑자기 또 겨울이 와서 좀 전 힘듭니다. 제가 겨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일단 처음 얘기하기로 했던 코로나 블루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사실 가장 심했던 게 3, 4월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 제 직장이 또 대구 최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그 달의 그 분위기를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정말 사람들이 패닉에 길어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던 백화점이고 시내 중심가 그 안에 사람이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잠잠해지고 나서도 코로나 블루 때문에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월요일 아침 10시에 시내를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명동이라든지 대구 동성로, 그러니까 동성로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안 보여요. 토요일 오후 2시 3시인데도 정말 사람이 사라지니까 공포라는 게 오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요. 진짜 사전적으로 왜 신연스럽다라는 말이 뭔 뜻인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코로나19, 소위 말하는 코로나 블루 이런 거를 어디서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우울한 환경이 뭐냐면 사람들 마스크 쓰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우울했었어요. 아니, 너무 웃긴 거죠. 사실 모든 사람이 입을 다 가리고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채로 황망이 떠서 가는 느낌으로 보였었으니까 일단 마스크가 이 얼굴을 가리니까 얼굴에 뭘 하는 걸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일단 싫었고 사람들 얼굴을 가리고 걸어가는 모습이 이제서야 좀 적응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볼 때마다 어이구 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실제로 또 운동할 때도 그때도 그랬는데 PT를 그때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코로나 터지니까 헬스장부터 타격이 오잖아요. PT도 거의 몇 회 남겨놓고 갑자기 문을 못 열게 됐습니다 하면서 한 2주, 3주 밀렸나? 운동하고 다 까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헬스장 가도 똑같아요. 다 사람들 얼굴 가리고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유산소 운동은 마스크 쓰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코로나 블루를 견뎌내고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어쩌겠습니까? 그냥 이겨내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든지 이제 견뎌야죠. 참고 기다리는 것보다 답이 없더라고요. 이 코로나 블루가 결국 해소되려면 결국엔 코로나가 동식이 돼야 돼요. 아무리 마음 방역, 심리 방역 어쩌고저쩌고 해도 코로나 동식만한 방역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서글프지만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로. 어쩌겠습니까. 마스크 쓰더라도 내가 사는 삶은 또 이어가야 되니까 몰래 술자리를 나가고 그렇습니다. 방역 수칙 지키면서 이 코로나 빨리 끝나길 기다리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는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되냐? 저는 어떻게든 일상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끌고 나간다는 걸로 얻고 있어요. 사실 달리 저도 방법이 없어서 제가 예전에 봤던 글 중에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때는 일단은 하던 걸 하면서 견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기억을 하고 나서는 좀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렸던 키워드가 실적 압박인데요. 대구에 있는 신문사에 인터넷 뉴스를 쓰는 부서에 있습니다. 욕을 많이 얻어먹는 부서죠. 왜냐하면 연예계 뉴스, 쓰레기 뉴스 많이 썼었고 실검 따라가는 기사, 실시간서 따라가는 기사 많이 썼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들이 다 실적, 그러니까 이 실적이랑 되게 어떤 영업 하시는 분들의 어떤 실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네이버 뉴스의 그 모바일 페이지는 또 네이버가 선별해서 샀습니다. 그 업체를. 그게 나름 좀 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입점을 하려고 많은 신문사, 잡지사들 노력을 해왔고 소위 말하는 메이저 언론사는 다 들어가 있고 경제지 들어가 있고 일부 회사 들어가 있고 지방지로서는 이제 올 봄에 이제 저희 신문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신문하고 몇 군데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방지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페이지가 떨어지고 구독자 수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이버 보면은 채널 구독하게 돼 있어요. 사장부터 쪼기 시작하는 거죠. 사장부터 구독자 수 왜 자꾸 떨어지냐, 아니면 페이지는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기사를 좀 잘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인데 없던 구독자가 생기는 게 그런다고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신문사가 커버리지한 그 규모에서는 어느 정도 나올 때 다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대구만 하더라도 지금 어지간한 데는 저희 회사 신문이 들어갑니다.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미용실 같은 데 가도, 동네 미용실 같은 데 가도 저희 회사 신문이 있고 관공서는 물론이고 가정집은 많이 끊는 추세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조선일보 같은 중앙지하고 저희 신문을 같이 갖다 보신 분들 많았죠. 업계 얘기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대구, 경북 인원만은 이미 포화 상태다. 독자를 물리적으로 추산해봐도 포화 상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꾸 물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자신도. 이게 국장도 이제 사장한테 오다 받아가지고 쪼으면은 국장을 뵐 수가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안을 내봐라 쌈박한 거 없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서로가 별로 뾰족한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회의 한번 갔다 오면 월요일날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울해서. 그래서 이제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서해하고 가서 붓글 씻으면서 마음 다스리고 운동하면서 좀 땀 흘리면서 좀 정리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회의 때 했던 말들이 스멀스멀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우울해지죠 다시. 사실 이런 말 하면은 사실 안 되지만 독자라는 존재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독자들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왜 독자들은 진지한 뉴스를 안 보는 걸까? 왜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걸 진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싫었던 연예인 이야기를 찾아보는 걸까? 그러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뉴스를 원하는가? 아니면 뉴스를 원하는 걸까? 근본적 고민까지 계속 하게 됩니다. 일단 직업 자체에 대한 회의도 좀 들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사양 산업이 돼버린 게 커서 언론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연예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돌아가신 박지선 씨 얘기 좀 할게요. 두 가지가 참 저를 좀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박지선 씨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우울해 마지 않을 일인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산 사람들이 벌인 일들이죠. 일단 조선일보가 박지선 어머니의 유서처럼 보이는 그 메모를
공개해버렸죠. 사실 조선일보 같은 신문은 이런 거 있으면은 앞뒤 안 재고 바로 공개해버립니다. 입수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걸 방어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실 기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틀린 일이 아니에요. 잘못된 일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그걸 얘기해 주는 거는 기자의 도리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사람들이 참 모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왜 죽었대? 왜 죽었대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죽었대까지가 나오면은 여기서부터는 호기심이 있는 도덕을 넘어가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사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2000년 초중반쯤은 하더라도 자살한 사람 또는 살인자의 실명을 깠던 적이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0, 30년 전에는 실명을 당연히 오픈했고요. 요즘은 그냥 A, B, C, D 이런 식 이니셜로 뜻없는 이니셜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예전에는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유서 같은 거 다 공개해가지고 사람들 알게 했는데 왜 요새는 그걸 안 하려? 그거를 맨 처음으로 질문을 들었을 당시가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유명인들이 어떻게 죽은지까지 궁금해한다는 거지. 근데 왜 그 부분을 우리가 그러니까 기자들 보도 안 하겠느냐? 그 부분 또한 남은 유족들이라든지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 그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언론이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은 함구를 하겠다. 왜냐하면 게다가 이런 부분이 알려지면은 모방 자살하는 길로도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도 준칙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잘 지켜지진 않습니다. 솔직한 말로. 보도 준칙을 만들어서 하지만은 일단 대한민국 1등 신문이라는 조선일보가 일단 그걸 어겼고 사람들은 기자들이 그거를 오픈하면은 욕을 하면서 은근히 오픈해 주길 바라고 있고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 참 사람 모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인생 아무리 쉽지 않다지만 이렇게가 쉽지 않을 줄 몰랐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좀 주제를 해봤고요. 2주 뒤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올지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울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메일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이메일은 dplee053@gmail.com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